여러분, 미중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거는 뭐 벌써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을 미국이 들고 나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1차 합의가 끝나고 나서 2차 합의로 가는 단계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홍콩의 어떤 보안법, 이게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기본적으로요, 국가를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징역형을 산다는 게 핵심입니다. 홍콩의 보안법, 홍콩의 국가안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중 무역전쟁의 아주 큰 핵심 고리로 떠올른 거예요. 홍콩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무역이 집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업체만 하더라도요, 홍콩에 1200개 업체가 넘게 있을 정도로 홍콩은 무역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홍콩은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특별지위를 부여해놨습니다. 특별지위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홍콩에다가 특별지위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특별지위를 없앤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아마 2차 무역전쟁은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지위를 없애버리면요, 5가지가 없어집니다. 5가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들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요. 또한 경제 관련 협상을 중국 자치정부와 직접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경제 관련 협상을 앞으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안 하겠다. 세 번째는요, 이 홍콩산 제품 자체를 중국산으로 부과하겠다. 중국산. 그러니까 홍콩은 최대의 무역항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나오는 수출품은 중국산이 아니라 홍콩산으로 이렇게 지금 특별주의를 부여해놨는데 이것도 없애겠다는 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가 아주 자유롭게 교환이 되거든요. 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것도 이제는 안 하게 하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비자나 영주권 발급도 굉장히 차별화해 왔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차별화도. 그렇게 되면 홍콩은 여타 도시처럼, 중국에 있는 여타 도시처럼 미국의 어떤 특별 지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경제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완전히 강수 중에 초강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특별 지위에 대한 박탈 이게 오게 되면 그날로 미중 무역 전쟁은 완전히 격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과연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이게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홍콩을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바로 그 문제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홍콩 보안법을 하더라도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 안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내의 분위기는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더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진짜 또 어려워지죠. 악재 중에 또 하나의 악재가 온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악재지만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예,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물량도 상당합니다. 예. 전체 경제 비중 중에요.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위예요, 4위. 예. 첫 번째가 중국이고 24. 거의 25.1%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13.5%예요. 13.5%. 세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리고 네 번째가 홍콩이랍니다. 홍콩이 아마 5.9%인가 6% 조금 못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특별 지위를 이게 내려놓는 순간 홍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만 하더라도요. 중국이 우리의 절반을 사주고 있거든요. 절반을, 거의 절반을. 절반은 중에서 직접 수출하는 게 37.9%예요. 반도체 전체 수출 물량에. 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 이 문제까지도 지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홍콩 특별 지위를 해제하면요. 반도체 중에 한 10% 이상은 홍콩으로 우회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특별 지위가 이게 만약에 없애버리면 이게 그 문제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국이 그다음부터는 통제하려고 들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7%고 거기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절반이라고 하면 우리 수출 비중 중에 중국이 맡고 있는 게 반도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수출 자체가 적어도 4중, 5중고는 된다고 봅니다. 5중고.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소득 주도의 성장 때문에 기업의 어떤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업은 그 비용을 가격에다가 증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봉쇄령을 내려지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것도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은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실제로도 1차 무역 전쟁 때 우리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가 폭락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유가 폭락. 유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지금이야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공급은 계속 늘어나거나 혹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아니 기름값이 싸지니까 더 좋지 않냐.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 재료가 싸게 들어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석유화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유사가 있고 석유 제품이 있어요. 여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서도 유가 폭락이 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가 오중고라고 하죠. 오중고. 다섯 번째가 지금 막 오고 있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미국이 없애는 겁니다. 이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수출을 점점 못하게 한다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결국 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싸울 수밖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안 싸우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트럼프가 아주 작심하고 그죠? 작심하고 중국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진에서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태양은 둘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세상은요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실물 경제에 점점 충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안타깝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